You're gonna kill it.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요. 현실이라면 SNS에서 난리입니다. 네. 오늘 우리 종길 씨처럼 치명적이야. 너무 치명적이죠? 내 생각에는 팬클럽도 생길 것 같아. 맞아, 잘생겼어요. 진짜 잘생겼다더라 이러면서 네. 아주 그냥 죽여줘요. 오피셜로 팩트체크. 뇌피셜로 취향 저격. BTV만의 월정액 서비스 오션에서 건져 올린 알짜배기 영화들만 모아. 흥미로운 비하인드까지 덤으로 얹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를 쫀쫀하게 분석하는 기자 최정아. 영화를 신박하게 리드하는 크리에이터 리드모비 김종길 인사드립니다. 요즘은 정말 SNS가 가장 빠른 뉴스이자 화근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요. 현실이라면 SNS에서 난리입니다. 이 일이 실화라면 SNS가 마비가 될 수도 있을 것 그 같습니다. 정도예요? 그 정도입니다. 영화 어나더 라운드입니다. Det er fordi, der findes en norsk filosof og psykiater. Findes Skårderud. Du er så dum. Nej, prøv nu at høre her. Som faktisk mener, at det er fornuftigt at drikke. Aha. Han mener, at mennesket er født med en halv promille for lidt. 이 영화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를 유지하면 사람이 적당한 수준에서 굉장히 창의적이고 행복해진다는 노르웨이 학자 핀 스코르데로의 가설을 이 4명의 중년 남성들이 직접 실험해보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죠. Daglig indtagelse af alkohol. Ja. Tilstræbt et konstant niveau på en halv promille. Altså, det er kun i arbejdstiden, vi drikker, ikke? Okay, nå, men det er det jo. Altså, det bliver det jo nødt til at være, jo. Men det er jo ligesom Hemingway. Ja? Vi drikker ikke efter 8, og ikke i weekenderne. 예전에 이제 저도 이제 기자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점심에 어떻게 뭐 취재원이나 아니면 뭐 다른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반주를 하게 되는 있죠, 경우가 있죠. 가끔 있거든요. 그때 정말 그 영화에서 말하는 것처럼 효험이 있는 것 같아요. 막 머리도 잘 돌아가고 동료들과 커뮤니케이션에서도 막 텐션이 높으니까 잘 되고. 오늘이 음주 방송 아니죠? 좀 나오죠. 약간 좀 텐션이 오늘 높은데 전반적으로 머리도 지금 높고 옷도 채도도 높고 굉장히 다 높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SNS에서 이런 게 난리가 나냐? 바로 이 실험을 하는 4명의 중년 남성들이 한 고등학교의 교사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난리 날만 하네. 네. 의욕 없는 아이들을 보면서 선생들도 권태로움을 느끼는 중이었거든요. Opfindelsen af ny teknologi. Undskyld, men snakkede vi ikke om Churchill? Jo, det er rigtigt. Og så lad os lige holde fast der. Churchill, verdenskrigen og sådan. Nu prøver vi lige at holde fokus på det. Anden verdenskrig? Nej, første. Men Churchill, han var marineminister under første verdenskrig. 그래서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 이런 음주 실험을 감행한 거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술 마시고 음주 수업을 한다는데 가만히 있을 학생과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교사들의 음주 실험을 만약에 정아 씨가 SNS를 직접 하시니까 SNS에 올린다면 어떤 헤드라인을 올리실 것 같아요? 기자니까 또 헤드라인이요? 제목 잘 뽑으시잖아요. 제가 올린다면 뭐 너만 먹냐 맥주 나도 먹자 소주? 나도 마시면서 일하고 싶은데. 그래요? 술 못하는 걸로 알고 나도 못해요 사실. 극 중에서는 생각보다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납니다. 이 지루했던 수업 시간, 특히나 그 마르틴이 가르치는 역사 시간이 이 선생님의 텐션이 올라가니까 학생들도 함께 아주 즐겁게 수업을 듣는 거죠. Men så er spørgsmålet jo bare, hvis I kommer op i historie, hvem er jer ambitiøse unge mennesker, der ender med at dumpe med et brag, og hvem er jer, der består? Med andre ord, hvem af jer vil gøre ligesom Hemingway og putte et havlgevær i munden og blæse hovedet af? Og hvem af jer vil vinde en verdenskrig? Okay? 그런데 이 영화에 좀 마음이 아픈 비하인드가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팀을 이뤄서 호수를 한 바퀴 돌면서 맥주 상자에 있는 맥주를 다 마시는 게임이 나와요. Hvis I bakker jeres synkron, vil jeg trumme 1 minut af jeres samlede tid. 이 대목은 토마스 빈터베르크 감독이 딸 아이다와 나눈 이야기를 그대로 옮긴 장면이라고 해요. 학생들이 실제로 하는 게임인가 봐요. 네, 맞다 그래요. 그리고 극중 마르틴 수업을 듣는 이 학생들은요. 실제로 딸 아이다의 같은 반 친구들이었고 딸 아이다도 영화에서 마르틴의 딸 역할로 등장할 예정이었던 만큼 딸과의 협업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영화 촬영 시작 4일 만에 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 마지막 크레딧에 아이다를 위하여라는 추모의 자막이 흐르죠. 딸이 출연을 하지는 못했지만 감독이 원래 어둡고 파멸적인 결말을 딸이 바랐던 이 밝고 희망적인 결말으로 아예 바꿔버렸다고 해요. 교사들의 음주 실험도 SNS를 발칵 뒤집어 놓을 일이지만 아마 이 사건은 못 쫓아갈 거예요. 이 사람이 SNS가 있다면 팔로워 100만은 한 일주일 만에 확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도 36만 정도가 있는데 100만이면 너무 부러운데요? 대체 너무 누구죠? 부럽죠. 영혼이 여러 네. 사람의 몸으로 막 옮겨다니는 유체 이탈자. 100만 각이네. 네. 누가 진짜 난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나는 알 것 같은데. 여기 써 있잖아요. 뉴월 택배 부정 이신우. 이 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그럼 누구예요? 이 사람이죠. 이신우 씨? 네. 맞네, 이신우. 이신우는 내가 아니에요. 이신우는 누구예요? 이 사람이요. 유체 이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 상실증까지 있어요. 본인 입장에서는 진짜 와 너무 답답하고 빛을 노르시지. 그래서 기록용으로도 SNS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아 그러면 저도 당장 가입을 해서 이 윤계상 SNS를 팔로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입한 첫날 첫 사진은 꼭 오늘 이 패션. 현실이라면 SNS를 강타할 이 유체 이탈자의 이름은 강이안입니다. 기억을 잃은 채 12시간마다 다른 사람의 몸에서 깨어나죠. 이게 뭐야? 이 영화에서 강이안 역을 맡은 배우 윤계상 씨가 1인 7역을 했는데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7인 1역을 한 느낌이다.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윤계상 씨뿐만 아니라 그 빙의가 됐다고 설정된 7명의 배우들이 모두 한결같이 강이안을 너무 잘 표현한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만큼 연기력이 대단한 배우들이 출연을 합니다. 그 사람 더 이상 괴롭히지 마. 너 누구냐? 넌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 영화가 전개도 빠르고 바로바로 몸을 바꿔서 자칫 한눈 팔면 영화 내용을 놓칠 수가 있잖아요. 공감. 그런데 영화가 재밌어서 한눈 팔 일이 없습니다. 그것도 공감. 특히 윤계상 씨의 액션 연기를 다시 봤는데요. 타격감이 넘치는 액션을 이렇게 잘할 줄 몰랐고 그리고 좁은 골목길에서의 카체이싱 등 실용일관 액션이 나오는데 마치 영화 메멘토와 존 윅이 더해진 느낌이랄까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연출을 잘했다라고 느낀 부분이요. 윤계상 씨가 이제 화면에서 나올 때, 그러니까 그냥 사람으로서 걸어 다닐 때는 관객들이 윤계상 씨의 모습 그대로 봐요. 그런데 이게 빙의가 된 모습은 거울이나 창을 통해서 그때그때 빙의된 사람이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객들이 사실은 이런 힌트들을 보면서 아, 이번에 이 사람으로 변했구나. 아, 이번에는 이 사람이구나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장치였던 것 같습니다. 침착하게. 모르면 처음부터. 아마 이런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은 자진해서 유체 이탈을 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 뭐죠? 같습니다. 폭로되는 순간 SNS에 댓글이 수십만 개는 달릴 이 갑질 회사의 이야기인데요. 제목은 반어적인 의미의 굿 보스입니다. Porque gracias a vosotros hoy somos finalistas del premio que da el gobierno regional a la excelencia empresarial. 저울을 만드는 회사 대표 블랑코는 지방 정부가 수여하는 우수 기업상을 받기 위해서 회사 안팎으로 벌어지는 여러 문제를 혼자서 열심히 해결하고 다니죠. 언뜻 보면 뭐 좋은 대표, 정말 굿 보스 같죠? 그런데 하고 다니는 일이 어떤 일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집 정수기 필터를 고치게 합니다. 네? ¿Qué hace? Está arreglando una depuradora. Un amigo. 두 번째는 부당해고 당한 직원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1인 시위를 그 회사 앞에서 벌이자 이 수상에 방해될까 봐 재판이 내쫓아버려라. 이런 지시를 내리는 거죠. 냉정해. Bueno, pues ve y sácalo de ahí, como sea. No puedo, patrón. ¿Por qué? Esos terrenos no son de nadie, no es ilegal que esté ahí. Yo no le dejo entrar, pero echarle no puedo.
Mire, mire mi tumba. Mi tumba, usted me ha matado. Me ha matado, Blanco. Venga, hombre. Sí, me ha matado. Venga. Bueno, tu 또 padre 세 번째, empezó con él, ¿no? 굉장히 신뢰하는 임원 미랄레스가 회사 일은 뒷전이고 바람난 아내한테 완전 정신이 팔려 있자 직접 아내에게 가서 꼴불견 조언을 해줍니다. Y si no lo haces por él, pues hazlo por tus hijos. ¿Pero cómo te atreves? ¿Quién eres tú para meterte en nuestra vida? Mira, los problemas que yo tenga con mi marido no son cosa tuya. Sí lo son, sí. Perdóname, pero es que en el momento que perjudican a mi empresa son mis problemas. ¡Que te voy a la puta caja! Hostia, dame un minuto. Además, escúchame, no es tan difícil de resolver. Deja de tirarte a mis empleados. 집안 사정까지 개입해요? 네. 네 번째,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심각한데 신입 인턴 사원과 스스로 부적절한 만남을 합니다. Ha sido bastante espectacular. 아, 이거는 진짜 SNS에 댓글을 달아도 내 손만 아픈, 그냥 내 손가락, 내 지문이 아까운 상황입니다. 원래 인성도 인성이지만 이게 진짜 다 그 우수 기업상 그거 수상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그 상이 대체 뭐길래 영화 초반부터 장식장에 트로피가 쫙 진열되어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보면 와, 이 기업은 굉장히 많은 상을 받았구나. 정말 좋게 평가받고 있는 회사인가 보다. 그래서 아, 그래서 제목도 굿 보스구나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요. 정말 이 트로피들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갑질과 꼰대질과 그리고 부도덕한 짓 이런 것들을 했을까 싶더라고요. Ha pedido permiso para entrar al baño de la fábrica. No, no le dejas. Es que dice que está mal del estómago. Bueno, pues... Va a ser peor, va a cagar ahí. Román, no le dejes entrar al baño, ¿eh? 여기서 재미있는 생각이 든 건 이 포스터 글귀에도 나와 있지만 보면서 우리 회사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공감하는 직장인분들 있을 것 같아요. 직장이시니까 공감? 제가 이 영화를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SNS에 올리는 사진들은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갔던 여행지나 음식, 아니면 내 얼굴 사진, 아니면 내가 좋아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올리잖아요. 그쵸? 이 영화 속 주인공은 자신의 셀카를 평생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영화 제목도 너의 얼굴은입니다. Your parents tell me you were born with a unique condition. accidentally kill people. I'm sorry, I don't follow. My face, they... 우리가 흔히 잘생기거나 매력적일 때 치명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때가 있잖아요. 네. 오늘 우리 종길 씨처럼 아주 치명적이야. 너무 치명적이죠? 맥스는 진짜로 그냥 아주 치명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생각나는 제가 이 노래가 하나 있는데 불러도 돼요? 언제 저한테 허락받고 불렀습니까? 아, 부르세요. 그래도 뭐 형식상. 얼굴은 V라인 아주 그냥 죽여줘요. 아, 정말 맥스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른 거군요. It's a boy. He's the most beautiful baby I've ever seen. Have you ever considered that your wrappings could simply be your mind's physical manifestation of depression? 그래서 맥스 가족이 생각한 방법이 붕대로 얼굴을 가리고 선글라스와 모자로 정말 철통 방어를 하는 건데요. 학교도 못 다녀서 홈스쿨링을 하고 유일한 친구 댄과 이 우애를 쌓으면서 지나죠. This is good God. She gave you the good stuff. Yeah? Yeah. Twinsies. 그런데 실제 이런 사람이 있다면 SNS에서 다른 것보다 이 남자의 민낯이 어떻길래 뭐 그런 걸로 공방으로 막 난리가 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내 생각에는 팬클럽도 생길 것 같아. 맞아, 잘생겼어요. 진짜 잘생겼다더라 이러면서. 극중 맥스는 자신의 얼굴 때문에 사람들이 죽자 자책을 하면서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알렉스를 만나게 되죠. Doesn't seem like much of a drop. What? You want to die, right? Yeah. Well, then you should find a higher bridge.
알렉스도 평범하지는 않아요. 감정이 고조되면 엔도르핀이 막 돌면서 심장에 무리가 가는 희귀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둘 다 희귀병을 앓다 보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호감이 생겨서 연인 사이까지 발전이 되는데요. 맥스를 좋아할수록 알렉스의 이 심장에 무리가 오게 되죠. I think I'm gonna be sick. Get you something? No, it's okay. I'll be right back. 하이틴 로맨스 영화라 10대들의 풋풋한 사랑 이야기로 볼 수도 있지만요. 저는 평범한 삶이 이렇게 정말 소중하구나 하는 또 깊은 감동도 느꼈습니다. 네. Oh, hey, man. Come here. You're such a freaking asshole, Fred! Yo, Valencia. 이번 영화에서 나오는 갖가지 상황들이 진짜 현실이었다면 SNS뿐만 아니라 세상이 발칵 뒤집혔을 것 같습니다. 바로 톱스타가 탄 비행기가 추락 위기에 놓인 위험천만한 상황인데요. 와우. 영화 롤러코스터죠. 이 영화는 개봉 당시 SNS에서 실제로 많이 언급되기도 했어요. 왜냐? 배우 하정우 씨의 연출 데뷔작이기 때문인데요. 기자들도 정말 주목을 많이 했었죠. 맞아요. 이렇다 할 스토리보다는 이 다채로운 캐릭터의 매력과 유쾌한 에피소드로 승부하는 작품이죠. 우리 비행기 또 추락합니다. 저 새끼 또 욕했어. 마중기 씨 괜찮으세요? 우리 이제 곧 착륙합니다. 조금만요. 미안합니다. 내가 뭐 잘못 들은 것 같아가지고요. 오빠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근데 지금 방송에서 추락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요, 착륙한다고 했는데. 그쵸. 육두문자맨이란 영화로 한류 스타가 된 배우 마준규가 바로 여기 있죠. 예, 일본에서 귀국하는 비행기에 탔다가 추락 위기에 놓이면서 별의별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저 아저씨 왜 저래요? 괜찮아요. 그냥 면도하다 비었어요. 괜찮아요. 톱스타의 추락 위기설뿐만 아니라 극중에서 벌어진 상황들이 현실이었다면 SNS에서 엄청 화제가 됐을 것 같은데요. 먼저 여승무원이 근무 중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홀짝홀짝 캔맥주를 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 혹시 이 승무원도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유지하려고. 그래서 이 중간에 음주 한번 실험하려고. 내가 진짜 하이텐션으로 해야 되겠다. 이 생각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늘 하이텐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화제가 될 만한 부분을 꼽자면요. 이 주인공 마준규가 막 난동을 피우다가 이 테이저건을 맞는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뭘 들고 온 거야? 마중기 씨, 더 이상 소란 피우시면 새 세고 발표합니다. 더 세도 돼? 그거 맞으면 아프겠다. 하나, 둘. 해봐. 마준규 씨. 연예인이 테이저건을 맞는다. 이거 굉장히 화제가 되겠죠? 연예부 기자들이 아주 좋아해야 할 그런 소재죠. 이런 이슈들보다 재밌어서 난리날 시츄에이션들도 많습니다. 레전드는 단연 단발머리 안과 의사의 응급 처치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누구예요? 어디예요? 어디예요? 여기에요. 어디예요? 여기? 어디예요? 단발머리의 의사가 돌연 나타나서 누구예요? 누구예요? 어디예요? 어디예요? 를 시작으로 팬입니다. 정말 엄청난 개인기를 펼칩니다. 임산부예요? 아니요, 그냥 나온 배인 것 같은데요. 다행히 복수는 아닙니다. 다행이네요. 우리는 너무 웃긴데 의사는 너무 진지해서 웃겨. 표정부터 너무 진지해. 이 장면은 최근까지 레전드 짤로 회자가 되면서 CF에서 패러디가 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에요? 어디예요? 여기요. 여기예요? 괜찮아요? 헬로우. 이거 봐요. 학부모예요? 학생인데요. 우습게 볼 일이 아니네요. 실제로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일화가 있다는 거 알아요? 그렇구나. 과거 류승범 씨가 일본에서 광고 촬영을 하고 귀국하는 비행기를 탔다가 갑작스러운 태풍을 만나서 추락 위기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때 비행기가 급하강과 상승을 막 반복을 하면서 살면서 처음으로 이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하거든요. 이 경험담이 이 영화의 롤러코스터의 원한이 된 거죠. 그러면 류승범 씨가 직접 겪은 거니까 사실은 형인 류승환 씨한테 딱 얘기해줬다면 류승환 씨가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거였는데 뺏겼네요. 야, 정말 다들 열심히들 산다. 정말 열심히들 살아. 롤러코스터가 하정우 씨의 연출작이라면 이번에 하정우 씨의 주연작입니다. 롤러코스터처럼 이 위급한 상황이 똑같은데요. 이번에는 무려 테러 사건이죠. 바로 더 테러 라이브입니다. 김영하 씨, 내가 한마디만 할게요. 잘 들으세요. 지금 중대 발표합니다. 내가 폭탄을 가지고 있는데
한강 다리를 폭파하겠습니다. 네, 뭐 해보세요. 잠시 연결상에 문제가 있었던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도 깊은 대화를 윤영화는 테러범과의 통화를 독점 생중계하고 그때 자신의 귀에 꽂힌 이 인이어에도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는 무시무시한 사실을 알게 돼요. 지금부터 뉴스 시작하고 화면 밖으로 나가면 무조건 터져요. 누구한테 알리려고 해도 마찬가지. 머리에 주먹만한 구멍 하나가 날 건데 그거 카메라 통해서 사람들 다 봅니다. 지금 이 다리 폭파 테러도 현실이었다면 바로 SNS에 도배가 되면서 인근에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키거나 그쪽으로 못 가게 하는 소식통이 되기도 했겠죠. 그리고 워낙 급박한 테러 상황 중계이다 보니까 이 원래대로라면 대본을 더듬으면 NG 하고 NG가 나야 되는데 이번에는 곳곳에서 말을 살짝 더듬었는데도 그냥 그게 더 자연스러워서 그대로 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뉴스 속보 장면을 보시면은 긴장감이 더해지는 느낌이 오거든요. 이게 바로 이런 장치 때문이죠. 현재 대기 중인 수상 구조대기 알립니다. 현재 추락 지점에서 즉시 수색 작업을 수상 구조대기 알립니다. 현재 추락 지점에서 지금 수색 작업을 시작해 주십시오. 제발. 오늘의 최고다 오션, 현실이라면 SNS에서 난리를 주제로 기발한 영화들을 만나봤는데요. 오늘 주제에 대한 기자 최정아의 무비 헤드라인은요. 뭐든 올려보자 게시물, 나도 되자 핵인싸. 크리에이터 리드무비가 뽑은 최고의 프레임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차복순 씨가 뭘 갖고 싶다고요? 아니, 차복순 널 갖고 싶어. 차복순 날 갖고 싶어. 날 가져. 20, 22, side coming back. Long time no see, huh? 오늘 최고다 오션에서 소개한 영화들은 콘텐츠의 바다 오션에서 자신 있게 맑게 무제한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아낌없이 보고 싶을 때 우리 오션 가성비 좋은 콘텐츠 생활을 누리고 싶다면 어서 오션. 다음 주에도 즐거운 영화 듣고 매력 속에 퉁덩 빠져오션.